리스트 출력에 관련 애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출력하고 그 다음에 뭐 이벤트, 그 다음에 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내용이 좀 이해가 가시면 이제 이벤트를 걸어서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npx, 네, create, 그 다음에 react 앱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ch03 하신 다음에 리스트, 그 다음에 리스트랑 그 다음에 이벤트, 그 다음에 폼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cd 하신 다음에 ch03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똑같이 npm start 한번 해주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맵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했었죠. 맵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온 애죠. 네, 그거를 출력해 볼 겁니다. 물론 들어가 있는 건 어레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제이슨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갖고 오시는 형태겠죠. 그래서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네, 리스트인 형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이슨 형태로 갖고 오는, 그러니까 리스판스 바디, 리스판스 엔티티에 들어가 있는 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트를 사용하거나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똑같이 잭슨 바인드가 자동으로 해주잖아.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출력하는 형태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JSTL만 배우셨다면 얘는 쉽죠. 왜냐면 어차피 자바스크립트잖아. 그럼 뭐밖에 없어? 포이치밖에 없죠. 그 포이치를 맵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냥 만들어낸 문법입니다. 뭐 if문이야 그런 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if문 여러분 다 알잖아. 그거 모를 일은 없으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src에서 오른쪽 버튼 new 파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list.jsx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rsc라고 하나 만듭시다. 자,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아작스 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자, 컨스트로 어레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선언하시고요. 이것도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해주죠. 선언하는 방법 1, 2, 3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컨스트 어레이 하나 할까요? 또 뭘로 할까? 이렇게 합시다. res 어레이라고 해서 연산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어레이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맵 사용해 주시고, 어레이의 맵에 그 다음에 x를 받아서 하나를 x로 갖고 와서 얘를 x 곱하기 2를 해서 2배로 만드는 애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요. 됐죠? 그쵸? 하나는 뭐예요? 변수인 거고요. 어레이 오브젝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사실은 함수죠. 그래서 그 함수가 어레이를 갖고 와서 맵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씩 뜯어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뜯어서 1을 갖고 와서 2를 곱해서 다시 반환해서 REF 어레이를 만들어 주겠죠. 그러니까 맵은 뭐 하는 애예요? 다시 갖고 있는 애를 어레이로 만들어 출력해 주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밑에 내려가셔서 여기다가 연산이니까 블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array.map이라고 하나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에는 세미콜론을 찍으셔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세미콜론 찍으시면 동작이 안 돼요. 렌더링 되는 곳에는 세미콜론 절대 치지 마십시오. 아예 밑에가 기억이 안 되세요. 네, 실수 많이 하시게 될 건데, 그러니까 뭐야? 리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세미콜론 찍지 마시고 위에 있는 곳에서는 세미콜론을 찍어야 된다. 이것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맵에 들어가셔서, 자, 앞에가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좀 띄워놓고 작성할게요. 에러 펑션에서 람다 표현식이라고 똑같죠. 앞에는 들어오는 값들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처리되는 애인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리턴 값이 하나다 라고 하시면 안 쓰셔도 되죠. 안 쓰셔도 되고, 근데 연산이 여러 개 들어간다면 블레스를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요. 되셨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맵이기 때문에 두 개의 형태가 들어올 거예요. 하나는 값, 하나는 인덱스.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는 그냥 넘버라는 변수를 하나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인덱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진 매고 리터널 함수잖아요. 그래서 리턴이 필요한 거예요. 얘가 만들어져서 다시 리턴이 돼서 div에 다시 여러분들 만드시면 동적으로 div가 태그가 만들어지고 걔가 다시 app.js로 넘어가서 렌더링이 될 때 HTML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리턴이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지금 에러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쓰셔도 돼요. 그냥 쓰셔도 되는데 뭐 리턴을 그냥 쓰고 나서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리턴 하나 2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원커테이션 쓰시면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값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li로 그냥 만들도록 하죠. li로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들어가서 리액트는 반드시 키를 써주셔야 돼요. 뭐 반드시는 아닌데 안 쓰시면 그 로우를 증명할 수 있는 얘가 그 레스트가 아니라 SPA잖아요. 그러니까 쟤를 가지고 지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통에 있는 얘가 상위에 있는 애를 가지고 얘를 지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 키가 없으면 키 아이디가 뭐 명확하지 않은 애거나 아니면 키 아이디가 없으면 제가 오류를 발생시켜요. 물론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써달라고 계속 경고가 왔으니까 키값으로 좀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키값은 인덱스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만만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쓰셔야죠. 값이니까 인덱스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값은 리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넘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블레스 없애고 리턴만 있으셔도 돼요. 리턴 없애도 돼요. 이거 필기해 드릴게요. 자, 저장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app.js에다가 리스트 얹어줄게요. 그대로. 자, 여기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 컴포넌트 올려줄게요. 꺽쇠 리스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는을 썼네요. 이렇게 써야죠. 제가 잘못 썼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차례대로 뿌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간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끝이에요. 근데 요거 이제 뭐 필기해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었던 요 모양은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요게 위에다가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사실은 저희가 배웠던 건데 화살표 함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턴이 하나만 있을 때는 요거 지워버리고 블레스 지워버리고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이렇게요. 됐죠? 요것도 나중에 소스 같은 거 보실 때 헷갈리지 마세요. 안에 연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블레스가 필수예요. 그냥 리턴을 써주셔야 되고 지금처럼 하나의 값만 리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레스 없애고 리턴 안 쓰셔도 돼요. 요거는 뭐 람다 표현식에서도 했었고 자바에서 람다 표현식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에로우에서도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오시는 형태죠. 요거 아마 JS3 하신 분들은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달력하신 분도 똑같고요. 요번에는 리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바 쪽에서 얘기할 때는 뭐예요? JSON 어레이 형태로 여러분들이 유지 이펙트로 받을 거잖아요. S 호출하면 그 값을 출력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꺼주시고 하나 더 만들게요. 자, src에서 오른쪽 버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y 테이블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rsc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유지 이펙트를 통해서 자바 쪽에서 잭슨 바인드에 의해서 제이슨 어레이가 들어왔을 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만들까요? 자, 여기다 퍼스트 그 다음에 뭐 패스포트 할까요? 뭐 정보들 갖고 왔고요. 이렇게 하시고 어레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이슨으로 갖고 온다고 했으니까 제이슨 어레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의 값이니까 일단 여기다가 to quotation 쓰고 id 콜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바나나 해주시고 컴마 찍고 to quotation의 name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에 컴마 찍고 to quotation의 이번에는 뭐 어드레스 그 다음에 필리핀. 자, 그 다음에 제이슨 어레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id 오렌지 그 다음에 오렌지 아무거나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오렌지는 미국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한국. 자, 이렇게 해서 제이슨 어레이 값을 하나 만들어 냈고요. 한번 출력해 볼까요?
플루트로 만들 걸 그랬네. 자, 하여튼 자 여기다 div에다가 자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값 넣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JSTL에서 c대댕 한 다음에 썼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냥 영역입니다. 네, 값을 들어가는 영역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겠죠. 그러니까 언어는 모두 다 비슷합니다. 머스터치가 되든 아니면 지금처럼 뭐 리액트를 집어넣는 머스터치라든지 아니면 모든 애들은 값을 넣을 때 그에 맞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HTML과 값을 넣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게 렌더링 애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애들은 HTML을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여기는 연산을 통해서 HTML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렌더링 문법이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문법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따로 해서 연산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동크레이트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시면 작성하기가 쉬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값 뜯어갖고 오면 되니까 패스포드 하신 다음에 .map 이렇게 되겠죠? 그냥 무조건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해주시고 세미콜론 찍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값 분해되는 거 하시고 에로로 해주시면 되고 요번에는 그냥 쓸 겁니다. 그래서 엔터 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앞에가 값이에요. 아이템. 제가 맨날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컴마 찍으시고 인덱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 인덱스 값이 아이템 값이 필요 없다면 그냥 빈 공간으로 두시면 돼요. 빈 공간으로 두시면 그냥 쓰게 됩니다. 지금 값 없이 인덱스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엔터 치시고 이번에는 한 줄이 들어가겠죠. tr이니까 여기다가 tr 태그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네, 값이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td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키는 필수라 키 안 넣어볼게요 한번. 자, 그 다음에 td가 3개이고요. 그 다음에 쓰실 때는 되게 쉽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OGNL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니까 아이템에 점 하시고 아까 id 그 다음에 또 해주시고 아이템에 점 nam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레스 해주시고 아이템에 점 어드레스 이렇게 해주시면 값이 들어가게 될 것 같네요. 저장 누르시면 되겠죠?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app.js 들어가셔서 hr 하나 거줄까요? 여기다가 hr 하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my table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되셨나요? 됐죠?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F12 누르셔서 한번 여기 콘솔에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이세요? 뭐 이런 경고가 떠요. 자,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렸죠.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이제 렌더링 될 때 얘가 한 노를 증명할 수 있는 애가 키가 없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자, 에러, 그 다음에 컴포넌트 스택이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걔가 이렇게 됐는데, 자, tr 밑에 div 밑에 mydiv 이게 있대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뭐예요? in html tr에 cannot be child of div, this,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will 포트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예요? 얘를 한 줄을 증명할 수 있는 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키프로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잖아요. 각각의 차일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my table 들어가셔서 tr에 키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인덱스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신 후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리플레시 해볼게요. 요건 제가 잘못 썼나 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div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얘가 div죠. 맞나요? 자, div인데 지금 tr 그려줬어요. 맞나요? 자, 테이블 trtd는 분명히 그려졌죠. 그렇죠? 안 됐으면 깨졌을 거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무슨 얘기예요? 자, div 테이블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tr과 td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테이블에 속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div에다 때려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렌더링을 해줄 건데 알아서 고쳐주긴 할 건데 HTML 잘못됐어 라는 거죠.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요,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HTML 잘못된 거 되게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트스트랩에 챗GPT에 물어놓고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일단 노란 줄이가 뭐 다 문제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런 것도가 꽤 많았거든요. 그냥 냅두는 이유는 프로젝트를 일단 실행시켜야 되니까 냅두긴 했는데 걔네들이 강제로 HTML이나 브라우저가 강제적으로 랜덤에서 그냥 채워준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라 라고 만들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테이블을 하고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프래그먼트를 그냥 테이블로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테이블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다시 들어가시고 플래시 누르시면 자, 이번에도 똑같죠. 자, 얘는 표준 형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테이블 만들었잖아 라고 했더니 뭐라고 떠요? 테이블은 우리가 표준 형식 있죠. 반드시
T헤드, T바디, T부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T바디만 있잖아요. 근데 네가 T바디인지 T헤드인지 캡션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야? T바디까지 선언을 해달라는 얘기겠죠. 자, 한번 T바디도 한번 선언해 볼게요. 자, 내려가셔서 자 여기다가 내려가셔서 T바디도 선언합시다. T바디. 자, T바디 이렇게 하셔서 밑에다가 이렇게 갖고 오셔서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좀 안 맞으니까 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화면으로 가서 렌더링 해보시면 이제 오류가 안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됐죠? 됐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작은 되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오류가 많이 뜨는 것들이 보이시게 경고죠. 사실 오류라기보다는 경고인데 왜냐면 렌더링이기 때문에 이래요. 렌더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div를 무작정 처음 해보시면 리턴이 다 div 돼 있잖아요. 렌더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div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JS에도 div 랩거 컴포넌트도 div, 랩도 div. 그러면 div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CSS라든지 탐색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탐색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찾는 게 아니고 컴포넌트에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유지 RF를 쓰시면 되고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아예 내가 사용하는 애를 그 프로푸스 그냥 보내버리면 돼요. 그 객체 자체. 그냥 찾아서 프로푸스를 보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div가 이렇게 있고요. div가 이렇게 있고 div가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컴포넌트가 여기에 작성이 되어 있어. 그죠? 근데 내가 실행시킬 컴포넌트는 얘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use ref로 만든 다음에 맞죠? 그럼 얘가 탐색이 됐잖아. 얘를 어떻게 해요? 프로퍼티 값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컴포넌트에서 변경하면 얘는 바로 어디로 가요? 얘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use ref. 이렇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탐색하는 거나 객체를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처리되는 거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벤트 처리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얘네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하셨던 게 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아마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시면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자, 화면의 값을 넘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폼태그라는 거를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맞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수업하셨던 거를 갖다 붙이거나 챗GPT에 물어보면 무조건 여기에 뭐가 붙어요? 액션이 붙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액션을 작업할 때 그나마 샵이라고 작성하셨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아니죠.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 메서드는 나중에 얘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버튼이라는 태그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맞죠? 버튼을 만들고 여기다가 뭐 이름 쓰고 버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얘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동작이 돼요? 액션이 있기 때문에 얘가 서브미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얘가 동작이 됩니다.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이 이벤트를 동탐색해서 이벤트 처리하신 다음에 뭘 처리해줘야 돼요? 네, 프리벤트 디폴트를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서브 및 이벤트가 동작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레스트 처리를 한 다음에 레스트 된 값을 갖고 와서 출력해 줘야 되는데 계속 얘가 동작이 돼버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초반에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코드 칠 때 맨날 이벤트는 프리벤트 디폴트를 잡거나 아니면 얘가 안에 온클릭으로 또 돼 있으면 뭐까지 잡아요? 스타 프로파게이션도 같이 잡아서 수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쓰셨어요. 그래서 넘어갈 때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꾸만 값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레스트가 동작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만 폼이 동작이 되는데 레스트가 동작이 안 된다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것도 다 챗GPT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챗GPT를 사용하시더라도 일부분만 물어보세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벤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 더 만들까요? 오른쪽 버튼 new 파일 하시고요. my event라고 만들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RSC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벤트입니다. 자, 여기다가 컨스트로 그 다음에 버튼이라고 하나 만들까요? button 버튼 프레스라고 하는 함수 리터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alert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을 눌렀음 저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밋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일단 그려놓고 할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버튼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는 버튼 누름이라고 하나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벤트는 온클릭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위에 있었던 버튼 프레스를 여기다가 열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버튼이 눌리는 애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R을 한 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서브밋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셔야겠죠. 폼이고요. 그 다음에 액션은 안 적고요. 여기다가 인풋이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입은 서브밋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글자는 전송이라고 하나 찍어주죠. 이렇게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empty element로 막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를 폼으로 감쌌으니까 위에다가 여기다가 필요는 없겠죠? 자, 여기다가 온서브밋을 그냥 쓰도록 하죠. 온서브밋 아이고 온서브밋 자, 온서브밋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엔 프로파게이션 보여드릴 거니까 프로파게이션 그 다음에 서브미트라고 하나 해주시고 위에다가 선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파게이션 컨스트 그 다음에 프로파게이션 서브밋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냥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러트 전파를 막고 그 다음에 얼럿을 실행 이렇게 하나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전파는 HTML의 기본 속성을 막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뭐예요? 디폴트 프리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리벤트 디폴트죠? 어쩐지 이상. 프리벤트 디폴트죠. 프리벤트 디폴트 요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저장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앱.js 들어가셔서 똑같이 HR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my event 자, 이렇게 컴포넌트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화면에서 이렇게 하나 버튼 두 개가 보이시게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버튼 누르면 위에 거 누르시면 버튼을 눌렀음 해서 이렇게 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송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요. 근데 지금 보이세요? 깜빡이는 거? 여기 머리통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죠. 됐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서브밋이 동작이 되고요. 서브밋이 동작이 되고 다시 화면이 꾸려졌잖아요. 얘는 앱.js니까. 아, 뭐야? 자, 이렇게 화면을 구성해놨어. 그죠? 근데 얘는 컴포넌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서브밋이 동작이 되고 다시 얘가 꾸려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 얘기인데 여기다가 이벤트를 한번 막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 이벤트 들어가셔서 그러면은 이벤트를 받아오면 되겠죠? 이벤트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이벤트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 점 하신 다음에 프리벤트 디폴트 네,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게겠죠? 자, 이벤트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뭐 이 방법도 있어요. 펄스를 발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잘 사용하진 않죠. 기억나시죠? 리턴 펄스 프로파게이션하고 스탑 프로파게이션하고 프리벤트 디폴트 두 개 다 막아버리는 방법이 리턴 펄스였죠.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건 아니니까. 자, 저장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셔서 자, 버튼 누르면은 지금 안 깜빡여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전송 버튼 눌러보세요. 안 깜빡이죠 이제. 렌더링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 렌더링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죠. 이 렌더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렌더링이 됐는데 유즈 이펙트 호출돼서 다시 한 번 더 서버를 레스트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렌더링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렌더 유즈 이펙트가 한 번만 동작이 될 거냐 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일단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F5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브라우저가 다시 레러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SPA가 아니고 SPA 작성이지만 MPA처럼 작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처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폼에 지금 아무것도 작성 안 했죠. 액션도 없고 아무것도 작성 안 했는데 안에 서브밋이 있으면 무조건 디폴트 동작이 돼서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아내는 걸 뭐라고 해요? 네, 프리벤트 디폴트 이벤트를 꼭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재렌더링 돼서 내가 아까 처음에 입력된 값 있죠. 인풋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플래시 됐잖아. 그럼 다시 또 초기화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핸들링 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풋의 상태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뭐 여러 개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1시간 수업 더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하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src의 오른쪽 버튼 new 파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myform이라고 합시다. myform 1.jsx. 자, 이렇게 만들고요. rsc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 상태 관리를 해볼 겁니다. 인풋 상태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인풋 값 상태 관리인데 얘가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그걸로 보내겠죠? 예, 스트링 파일로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필드 값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폼 필드 값이에요. 폼 필드 값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의 객체 값을 여러 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러면 얘를 하시기 위해서 아셔야 될 문법은 스프레드 표기법이죠. 점점점 3개짜리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실 줄 아셔야겠죠. 자, 일단은 화면을 구성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담는 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걔를 먼저 만들도록 하죠. 자, 컨스트 그 다음에 유저라고 만들까요? 뭐 회원값이라 생각하고 유저, set 유저. 자, 그 다음에 use state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use state는 필드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값을 초기화해 주는 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first name 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애. 그 다음에 last name.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애. 이메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애로 처음에 로드될 때 초기화 시켜놓고 작업을 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서브밋 만드는 서브밋도 지금 쓸 건 아니지만 서브밋도 미리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핸들이라는 이름 많이 쓴다고 했었죠. 핸들 서브미트.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로 보내줄 거고 나중에 이제 아이고 반대로 적었네. 여러분들이 보내줄 거고 그 다음에 이벤트 걸릴 거고 아까 처음 했던 거죠. 프로파게이션 막아줘야 되니까 이벤트 점 프리이벤트 디폴트 이렇게 해서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콘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작스로 여기서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유저의 점 스트링 지 파이 해주시고 여기다가 잠깐만요. 제이슨이죠. 네, 제이슨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저를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모양이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뭐 따로 뜯어서 사용할 거면은 얼러트로 한번 찍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달러 가로 유저 점 퍼스트 네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또 찍고 싶으면 달러 하시고 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레이브 표현식을 사용해야 되잖아. 달러 사용하려면 이렇게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유저.last nam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무거나 써주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작스를 실행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있는 값을 변경시켜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화면을 먼저 구성한 다음에 해놓도록 하죠. 자, div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폼을 통해서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폼이라고 영역을 잡아주시고 컴포넌트의 값을 알아놔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테이블로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랑 똑같게 되겠죠.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하시기 전에 on 서브밋을 좀 작성을 하시고 on 서브밋의 값은 handle 서브밋 저희가 오전에 수업했던 내용이고요. 뭐 지금은 없지만 뭐 부트스트랩도 좀 올려놓을까요? 예전에 한번 했었죠.
자, 얘 컨트롤 C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잘 보세요. 저희 ch03의 리스트에 여기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npm install i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bootstrap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bootstrap 최신 버전이 3.5.5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 패키지 제이슨에 지금은 패키지 제이슨이 없잖아요. 디펜더시에 이번에 이제 설치가 되겠죠. 대신에 엔터 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깜빡 이런 거 보셨죠? 533 3.5.5가 아니라 533. 자, 이렇게 하시면 부트스트랩 설치가 된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올라가면은 여기 모듈에 노드 모듈에 이제 부트스트랩이 설치가 되어 있겠죠. B 쪽에 가시면 여기 있네요. 부트스트랩 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CSS만 지금 갖고 올 거니까 여기에서 요거 min CSS 이런 거 갖고 오시면 되겠죠. 아니면 언컴프레스 버전인 부트스트랩 CSS 갖고 오든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위치에요. 임포트 할 거니까. 그래서 사용해 주시는 건 간단합니다. 자, 위에 올라가셔서 그냥 임포트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함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익스포트 되는 이름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감 없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보시다면 저게 머리통에 있는 애가 리액트잖아요. 그래서 리액트 점 하신 다음에 유즈 스테이트 쓰셔도 돼요. 네, 이름 없이 하나만 갖고 오고. 근데 뭐 그냥 저는 명확하게 보여지는 걸 좋아해서 그냥 그렇게 쓰는데 뭐 그건 취향이니까 너무 그렇게 눈여겨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눈치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이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슬러시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폴더가 계속해서 뜰 거예요. 그럼 CSS 들어가시고 부트스트랩이라고 해주시고 저희는 .css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컴포넌트는 부트스트랩을 사용한다. 그것도 5.3.3을 여기 테이블 리필라고 부트스트랩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클래스인데 클래스 네임으로 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 이제 바인딩 돼서 여러분들이 렌더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고요. 테이블 후보 5에도 있겠죠? 자,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r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해주시면 되고 th 그 다음에 td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값은 지금 제가 3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tr이 이렇게 복사하시고 하나, 둘, 3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tr은 저희가 버튼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th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스판 2를 걸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원커테이션 하시고 잡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인풋으로 뭐 버튼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서브밋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글자는 전송이라고 하나 찍어주고요. 전송이라고 하나 찍어주시면 되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엠프티 엘리먼트로 만들게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클래스 입히시고 싶으면 똑같이 클래스 네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tn에 btn primar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는 성,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근데 안에 인풋이 들어가는데 타입은 텍스트고요. 뭐 안 쓰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네임을 가지고 여기 있는 객체의 명으로 매핑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동으로 하나의 메서드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네임을 똑같이 요거랑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네임을 키로 사용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밸류를 사용해 주셔서 여기다가 바인딩 헤드가 유저의 first name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 닫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인풋을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대로 붙여넣으신 다음에 이름은 last name 이렇게 넣어주시면 last name하고 매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 또 복사하시고 여기에다 붙여넣으시고 이번에는 이메일 이렇게 해주시면 이메일하고 매핑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앱.js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hr로 해주시고요.
HR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HR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요번에는, my 폼 1입니다. my 폼 1.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면요. 스타트를 안 했죠? 요거 설치한다고? 미안해요. npm 스타트. 설치한다고 안 했어요. 자, 그러면 app.js가 로딩 될 거고요. 그러면 폼 화면이 뜨겠죠? 이렇게. 그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폼 컨트롤러, 폼 그룹 그런 거 안 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화면은 흐집하지만, 자, 근데 여기다 글자를 한번 써보려고 해보세요. 안 써지죠? 이유가 뭐야? 위에 있었던 컨스트에, 그러니까 유저라는 객체에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얘를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반대죠. 무조건 얘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같이 변경되지 않으면 뿌려져 있는 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예요? 온체인지 이벤트를 걸어서 내가 값이 변경될 때마다 다시 여러분들 알고 유즈 스테이트 객체를 담아주는 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액트에서 처음에 폼이나 그런 값들을 못 보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HTML을 너무 하다 보니까 HTML과 인풋 쓰고 거의 한 다음에 그냥 폼으로 감싸서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레스트 자체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값을 처리해주고 담고 있는 애가 따로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스프레드 표기법으로 이제 여기와 그 다음에 아까쯤에 있었던 값을 변경시켜주는 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이 폼에 들어가셔서 자, 여기랑 연결되는 애가 하나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나씩 똑같으니까 넣어줄게요. 온체인지 변경될 때마다 이벤트를 실행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인풋 체인지, 뭐 핸들 체인지 뭐 아무거나 하십시오. 원래 핸들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인풋 체인지라는 애를 모두 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위에 있는 스테이트 객체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nput change 함수를 여기다가 만들면 되겠죠? const. 그 다음에 붙여넣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예요. 중요한 건 얘입니다. 자, 는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저번에 얘기했죠. 모든 아이들은 뭘로 갖고 온다? 이벤트로 갖고 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안에 있는 값은 뭐예요? 타겟이라는 곳에 객체에 들어가 있다고 썼죠. 그래서 event.target.name 하면 아까처럼 네임을 갖고 올 거고요. event.target.value를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값을 갖고, 인풋의 값을 갖고 오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각각의 애들이 다르죠. 유저에 있는 애도 있고, 이메일에 있는 애도 있고, 퍼스트 네임도 있고, 라스트 네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받는 애의 개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아규먼트에 상관없이 값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규먼트라는 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를 표시할 때, 그때는 여러 개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프레드 표기법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점점점 이렇게 3개 찍으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들어오시면 얘를 이벤트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벤트 객체를 전체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set 유저에다가 값을 입력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블레스에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유저라고 하시면 대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키니까 array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target 그 다음에 name 해주시면 방금 전에 있었던 요 name이 갖고 올 겁니다. 그럼 first name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name을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콜론이겠죠? 콜론 해주시고 event 그 다음에 target 그 다음에 value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타입이든 어차피 타입은 상관없어요. 문자니까 그죠? 상관없이 갖고 와서 하나는 키, 네임을, 그러니까 속성 네임을 키를, 그 다음에 걔가 갖고 있는 값은 valu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인풋이 되게 되겠죠. 천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 가보시면 이제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다가 성 이제 써지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메일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이제 써지죠. 그 다음에 컴포넌트가 변경된 걸 보기 위해서는 F12를 누르시고, 요거는 얘기했던 또 TRTD 안 맞아서 그래요. T바디 없어서 그래요. T바디 없어서.
두시면 될 것 같고, 쓸까? 그래, 쓰자. tbody 쓸게요. tbody 좀 넣어주시고, 줄도 한번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화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 3점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죠? 요 화살표 표시 누른 다음에 컴포넌트 눌러주신 다음에 홈에 들어가시면 여기 스테이트라고 하는 애가 선언된 걸 보실 겁니다. 그죠? 얘가 뭐예요? 화면에 있는 인풋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온체인지가 걸리면서 변경이 되면 여기에 값이 쓰여지고 얘가 다시 화면에 뿌려지는 거지. 렌더링을 하지 않고 얘가 연결되어 있는 값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뿌려줍니다. 그래서 칼렌다나 JS3 하신 분들은 쉽게 보실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여기다가 글자 한번 써볼게요. 자, 누르시고 아까쯤에 있었던 J 그대로 써지죠. 잘 보세요. E O M 이렇게, 그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경됐을 때마다 인식해서 여기가 쓰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 값을 보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효값도 당연히 여기 서브미트 체크해주겠죠. 네, 그거는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방법하고 똑같으니까 그대로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MINKYUN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아무거나 좀 써줍시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서브민 만들었으니까 전송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민균이라고 뜰 거고요. 콘솔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이슨 스트링지 파일, 제이슨 형태, 텍스트 형태로 넘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뭐 수정하고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버 사이드가 뭘로 돼 있어요? 입력은 포스트, 그 다음에 삭제는 딜리트, 뭐 이런 것들로 돼 있으니까 요거 값을 전달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쉽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근데 필드 값 처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처리하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하나로 처리하시면 편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 이러면 좀 값을 핸들링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한 개씩 쪼개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는 함수가 많아져요. 변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myFom 1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myFom 2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냥 쓰시고요. 자, 되셨죠? 자, 얘를 따로 뜯어서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끝내볼게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얘네가 필요 없고요. 지우시고 그 다음에 얘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밑에 있었던 온체인지 이벤트들도 다 바꿔줘야 되는데 안에만 바꾸세요. 안 하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까쯤에 얘기했던 함수 리터럴 기억나시죠? 네, 함수 리터럴. 왜냐면 지금은 타겟을 통해서 스프레드 표현식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얘가 전송하기 위해서는 얘 자체여야 되죠. 얘 자체를 뭐라 그래서 this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이벤트에서 값을 뭘로 보내야 돼요? 바로 실행돼 버리니까. 근데 변경될 때 하려면은 들어온 i가 뭐예요? 함수 리터럴이잖아요. 사실 그려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로 처리해야 돼요? 함수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함수를 처리해서 그 값을 전달해서 위에 함수를 실행시켜서 그 함수가 다시 전달받는 값을 유즈 스테이트 객체에다가 다시 넣어줄 수 있도록 해주죠. 그렇죠? 그럼 조금 복잡해지는데 얘가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값이 3개니까 3개의 유즈 스테이트 값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컨스트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first name 그 다음에 set first name 자, 그 다음에 use state 하신 다음에 요번에는 한꺼번에 초기화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깡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const 그 다음에 똑같이 last name 해주시고 set last nam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se state 또 만들어 주시고 빈값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const 마지막으로 이메일이었죠? set email 는 use state 이렇게 해주시고 빈값 넣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또 app.js 들어가셔서 hr 하나 더 걸어주시고 자, 밑에다가 이번에는 myFom 2번째입니다. 폼 2 이렇게 컴포넌트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my폼이 오류가 떠가지고 여기 오류가 떠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되셨으면 임포트도 그냥 갖다 붙입시다. 그냥 붙여넣습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해서 myform2도 갖다 넣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려봤자 이렇게 오류 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onChange 얘는 개발하실 때 어려운 점이 이거죠. 완벽하게 되어 있는 렌더링 되는 애잖아요. 그래서 렌더링 되는 애가 오류가 발생하면 화면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요만큼만 작성해야지 이게 안 돼요. 무조건 그 중에서 일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에는 무조건 한계가 명확하게 작성이 돼 있어야지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뭐 바꿨더니 안 떠. 막 이런 경우도 많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my폼에 들어가셔서 이제 각각의 애들이 이벤트가 걸리는 애들을 한꺼번에 하나씩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핸들이라고 해서 4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다가 핸들이라고 4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게 좀 복잡하고 짜증나잖아.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선언하겠죠? 자, 여기다가 이에 이벤트를 받아서 그냥 저기다가 때려 넣는 거예요. set first name에다가 지금 받았점 2점 target.value 얘가 갖고 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도 똑같이 2에 그 다음에 set last name에 2가 빠졌네요. name에 자, 그 다음에 안에다가 2.target.value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이 2에 화살표 함수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set 이메일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2. 그 다음에 target.valu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얘를 외부에다 만들어도 되겠죠? 외부에다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썼으니까 함수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얘를 위에 함수로 다 선언하게 되면, 자, 연결안내 set use state 3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벤트 발생시 값 가방은 3개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그럼 복잡해지겠죠? 자, 그런 내용 하고 나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저장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 가셔서 이제 user is define입니다. 위에 유저가 있거든요. 여기 이거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얘도 위에 있는 값이니까 그냥 first name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last name이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화면 다시 렌더링 해주시면 유저가 또 있나 보네요. 유저가 또 어딨죠? 여기 있구나. 밸류 안에 있죠. 얘네들도 다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그냥 first, las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first, 오타가 났나 보네. 알을 빼먹었네. 미안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할게요. 자, 그 다음에 last. 맨날 오타나죠, 저요. 자,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화면이 이렇게 뜨겠죠. 그 다음에는 똑같은 기능이죠. 이렇게 뭐 필요한 값 써주시면 된다. 되셨죠? 그러면 똑같이 써주시고, 전송도 똑같이 되고, 전송 누르시면 이렇게 갖고 온 값도 출력이 되고, 얘를 다시 string 파일로 만들어주는 애가 필요하겠죠. 네,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바꿀게요.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input은 텍스트고, name은 이메일이고, 자, 여기다 onChange가 걸릴 때, 여기다가 저희가 함수를 그냥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익명함수 만들기가 귀찮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하고는 에러 펑션으로 그냥 때려 넣은 거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체계는 많을 거예요. 핸들,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핸들, 이메일, 그 다음에 change라고 합시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요거에 대한 함수가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셔서 여기다가 const, 그 다음에 handle email change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위에 있는 set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set 하신 다음에 2.target. 그 다음에 value 이렇게 하시게 되겠죠. 되셨죠? 이게 방금 전에 보셨던 여기에서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한 번에 입력하는 거와 같은 애가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실 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스프레드 방식을 통해서 함수 하나만 만들어 처리하는 방식. 이게 조금 더 편합니다. 왜냐면 한 번에 객체를 만들면 레스트를 보낼 때 그대로 해주면 되니까. 근데 지금 값이 떨어져 있죠.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뭐예요? 제이슨 객체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따로따로 작성을 하는데 연결되는 온 이벤트에다가 이점 타겟을 그대로 써가지고 값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얘는 좋은 점이 뭐냐면 그래도 함수를 좀 덜 만들잖아. 그래서 좀 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야? 소스가 밑에 있기 때문에 많아지면 소스를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이 함수를 리터널로 되어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익명 함수를 만들어서 값을 전달받아서 처리하는 방법. 이거는 얘가 수정하기 편하기 때문에 조금 구분하실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값이 많아지면 힘들다라고 얘기를 드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지금 돌려보셔도 똑같은 형식으로 입력되고 수정되고 삭제되는 건 똑같은 형식으로 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갖고 저희가 리스트와 그 다음에 이벤트와 그 다음에 폼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